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미국 거주자로서 한국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꼭 아셔야 할 내용이죠. FBI와 페트카, 해외 금융자산 신고 규정에 대해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규정들이 뭐랄까 이름도 비슷하고 해서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걸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단순히 벌금을 피하는 걸 넘어서 자산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벌금 안 내는 것 자체가 최고의 혜택이죠. 맞아요. 벌금이 워낙 크니까요. 그럼 이 복잡해 보이는 규정 속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 또 놓치기 쉬운 함정들,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죠. 오늘 저희 목표는 이걸 명확하게 이해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그 대상자부터 확실히 해야겠죠? 네, 기본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자, 그리고 영주권자가 해당되고요. 또 미국에 오래 체류하신 분들, 그 실질적 체류 테스트라고 하죠. SBT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아, 영주권자요? 네, 특히 영주권자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영주권 카드가 만료됐거나 아니면 한국에 오래 거주하셔도요. 이 영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절차, 그러니까 폼 I-407 이걸 제출하지 않으시면 세법상으로는 계속 미국 거주자로 간주돼요. 아, 포기 신청을 안 하면 자동으로 유지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신고 의무가 따라붙는 거고요. 나중에 뭐랄까 우발적 장기 거주자가 돼서 예상치 못한 세금, 국적 포기세 같은 걸 낼 수도 있습니다. 와, 그럼 영주권 포기 의사가 없다면 계속 세법상 거주자라는 걸 기억해야겠네요. 근데 만약 한국과 미국 양쪽 거주자로 판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럴 때는 한미 조세 조약에 있는 거주자 판정 기준, 그 타이브레이커 룰을 따르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영주권자가 이 조약상의 혜택을 받겠다고 미국 비거주자로 신고를 해버리면 이게 자칫 영주권 포기 의사로 간주될 위험도 있어요. 상당히 좀 신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정말 복잡하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핵심적인 두 규정, FBAR과 FATCA로 넘어가 보죠. 이게 이름이 비슷해서 다들 헷갈려 하시는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제일 큰 차이점 위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우선 FBIR은 재무부 산하 기관인 핀센에 보고하는 거고요. 주 목적은 자금 세탁 방지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요? 네, 기준은 연중에 단 하루라도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을 합쳐서 $10,000, $10,000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건 소득세 신고랑은 별개예요. 매년 온라인으로 따로 신고해야 하고요. 아, 여기서 자료 보니까 중요한 점이 있던데요. 계좌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그저 서명 권한만 있어도 FBAR 신고 의무가 생긴다고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 점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하십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계좌 관리를 그냥 도와드리려고 이름만 올려놨는데 그것 때문에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함정이네요. 그럼 FATCA는요? 이건 뭐가 다른가요? 네. 반면에 FATCA는 IRS, 그러니까 국세청 소관이고요. 이건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세 신고할 때 폼 8938이라는 서식으로 같이 내는 거예요. 아, 세금 신고할 때 같이요? 네. 그리고 신고 기준 금액도 FBAR보다 훨씬 높습니다. 미국 내 거주냐, 해외 거주냐, 또 부부 합산 신고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5만 불에서 많게는 60만 불까지 기준이 올라가요. 대상 자산도 그냥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이나 펀드 같은 특정 금융자산을 더 넓게 포함하고요. 그럼 언제 FBI를 신경 써야 하고 언제 FATCA를 신경 써야 하는지 딱 구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FBAR 신고, 즉 폼 8938은 그 해에 미국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만 내면 됩니다. 소득세 신고 안 하면 FBI라도 안 내는 거죠. 아,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을 때만. 네. 하지만 FBIR은 달라요.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그냥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에 $10,000 넘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FBAR은 계좌 잔액 기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각각 따져봐야 해요. 둘 다 해당될 수도 있고 FBIR만 해당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신고들을 놓쳤다,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벌금이 무섭다고 들었는데요. 네. 벌금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 non-willful이라고 해도요. FBIR은 건당 10,000불 이상, FTCAI는 10,000불부터 시작하는 벌금이 나올 수 있어요. 10,000불 이상입니다. 매년 조정되기도 하고요. 단순 실수인데도 10,000불 이상이요? 와, 그럼 만약에 의도적으로 알면서 안 했다. 이런 고의적, willful 위반으로 판단되면요. 그 경우가 정말 심각한데요. FBIR의 경우에는요. 매년 그 해당 계좌 최고 잔액의 50% 또는 10만 불, 둘 중에 더 큰 금액이 벌금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매년요? 10%요? 네, 게다가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요. 이게 몇 년 쌓이면 정말 재정적으로 파탄에 이를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규정 준수 자체가 최고의 재테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와, 듣기만 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그럼 이런 벌금을 피하는 건 말고 혹시 이 규정들을 잘 알면 얻을 수 있는 다른 혜택 같은 것도 있을까요? 특히 미국 거주자가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라든지요. 물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략인데요.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기 바로 직전에 가지고 계신 자산의 취득가액 상향 조정, 영어로는 Step Up in Basis라고 하는데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취득가액 상향 조정이요? 네, 이걸 하면 미국 오시기 전에 생긴 평가 이익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자산 가치를 재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서 가입하신 펀드들, 이게 PFIC라고 해서 미국 세법상 굉장히 복잡하고 불리한 규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2주 전에 미리 정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미국 거주자가 된 후에는 어떤 점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이제 한미 조세 조약을 잘 활용하셔야죠. 한국에서 낸 소득세는 미국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 FTC라고 하죠. 이걸 받아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게 한국의 국민연금 있으시잖아요. 네, 국민연금. 이게 조약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과세가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혜택이죠. 오, 국민연금 비과세 가능성이라 이것도 중요하네요. 그럼 해외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는 어떤가요? 아까 폼 3520이라는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연간 10만 불 이상, 그러니까 1억 원이 좀 넘죠. 그 금액 이상을 해외에 있는 개인한테 증여나 상속으로 받으면 IRS에 폼 3520이라는 서식으로 정보 보고를 해야 해요. 정보 보고요? 세금을 내는 건 아니고요? 네, 증여 자체에 미국 소득세가 붙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보 보고를 안 하면 그 받은 증여액의 최대 25%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서류 제출 하나로 엄청난 벌금을 피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혜택인 셈입니다. 신고만 하면 세금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걸 안 해서 벌금을 내는 거군요. 이것도 꼭 챙겨야겠네요. 근데 만약에 과거에 이런 규정들을 잘 몰라서 신고를 못했다면 어떡하죠?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다행히 IRS에도 그런 분들을 위한 구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진신고 프로그램인데요. 만약 고의성이 없었다, 몰라서 못했다 이러면 간소화된 신고 절차, Streamline Procedures라는 걸 이용할 수 있어요. 간소화된 절차요? 네, 이걸 통하면 해외 거주자는 벌금을 아예 면제받을 수도 있고요. 미국 내 거주자는 전체 자산가액의 5%만 단일 벌금으로 내고 밀린 신고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 대폭 감면되는 거죠. 또 만약 소득 신고는 다 제대로 했는데 FBAR만 빠뜨렸다. 그러면 벌금 없이 밀린 FBAR만 내는 절차도 있고요. 오, 다행이네요. 그럼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는요? 네, 만약 고의성이 좀 의심된다. 그러면 형사처벌 위험을 피하기 위한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 VDP라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IRS가 먼저 나를 찾아내기 전에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들 많이 다뤘네요. FBR, FATCA, 이게 참 복잡하긴 하지만 피할 수는 없는 규정이니까요.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을 한번 정확히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미국으로 이주를 계획 중이시거나 또는 이미 거주 중이신데 한국에 자산이 있다 하시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이걸 기본으로 해서 본인 의무사항 꼭 확인하시고요. 필요하다면 반드시 경험 많은 국제조세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결국 선제적인 계획과 성실한 신고가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네, 오늘 딥 다이브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고 다음 단계를 계획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혹시 한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원화로 받아서 갖고 계시다면요. 이게 단순히 빚을 갚는 행위 외에 환율 변동 때문에 미국 달러 기준으로 보면 예상치 못한 환차익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과세 대상 소득이 될 수도 있다는 점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 부분도 놓치기 쉽죠. 네, 이렇게 숨어있는 세무 이슈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자산 관리에 임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